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오로라입니다. 저는 발표자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염정현입니다. 저희 팀은 세종대학교 김대환, 세종대학교 김혜린, 한양대학교 황유정, 그리고 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오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력소비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배경, 구현 방법, 데이터 처리 및 구현 과정, 결과 및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 대통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전력 공급은 산업 및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력 수급을 위해 높은 정확성을 가진 전력 수요 예측이 요구됩니다. 관련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9월 국내 전력 계통에서 예비율이 0.36%까지 떨어지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예방 정비 기간인 9월 중에 발생한 폭염이 수요 예측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극정한 수요만큼 과부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역시도 기후변화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 수요 예측이 실패할 경우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예측의 정확도는 계통령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간 전력 공급 수요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급률 차이로 인해 하루빨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기틀이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을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농촌 지역의 소멸과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법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자체에서 소비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남은 전기를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판매하여 지역의 발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외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에 저희는 전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과 지역에서 발전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외된 지역의 관리자가 지역 내 에너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매트랩 모델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과거부터 여러 기법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전력 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수평을법을 이용한 단기 전력 수요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평을법은 과거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까운 과거의 데이터에는 큰 가중치를 두고 먼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력 수요 변동률을 이용한 상대계수 모형을 구성하여 전력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방법, 기상 변수 및 경제 지표를 고려한 예측 기법 등 다양한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델들의 경우 시간 회전성을 다루는데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들의 모델은 주로 선형관계에 기반하며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시간 회전성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복잡한 상호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이에 저희는 그 대안으로 LSTM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LST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STM은 어린애 일종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적인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어 전력 소비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퀀스 데이터 처리를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LSTM의 모델은 입력 레이어, LSTM 레이어, 완전 연결 레이어, 회귀 레이어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력 레이어는 데이터의 입력 크기를 설정하고 LSTM 레이어는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며 완전 연결 레이어는 출력 크기를 설정합니다. 회귀 레이어는 연수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레이어 구성은 LSTM 모델이 전력 소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과 문제 세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지역 중에서 저희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 제일 높은 지역인 전라남도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의 도시, 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의 데이터를 선정했고 데이터 구축 규모는 4,200개의 메타데이터, 3,500개의 과거 2년 1시간 단위, 700개의 과거 1년 1시간 단위 전력 데이터, 5개의 과거 2년 1시간 단위 날씨 데이터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력 소비 패턴 분석을 위한 가정집과 상가 기업의 2년간 24시간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전력 소비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가정기 데이터 및 기상 데이터를 매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시간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력 소비 예측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시간 변수는 하루 중 시간대별 전력 소비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의 전력 소비는 시간대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는 가정 내 활동이 많아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밤 시간대에는 전력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시간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모델은 시간대별 전력 소비 변동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간 변수를 순환 인코딩,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인 사인, 코사인 변환을 통해 처리하면 시간의 주기성을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날씨 변수는 전력 소비 예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씨가 전력 수요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냉방 수요가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난방 수요가 증가합니다.
습도 또한 전력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습도는 불쾌지수를 높여 냉방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전력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온도, 습도, 불쾌지수, 냉방도일 등의 날씨 변수는 전력소비 예측 모델의 중요한 입력 변수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모델은 날씨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코드 구간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 데이터는 지금 날씨 데이터를 전체하여 분석 및 예측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날씨 데이터는 결측치와 불규칙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정제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날씨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인 온도, 습도, 불쾌지수를 계산하여 전력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날씨 데이터의 결측값을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날짜 및 시간 형식을 변환하며 시간 관련 변수를 생성하고 공휴일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 날씨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력 소비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시 전력 데이터를 읽어와 전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원시 데이터는 결측치, 이상치 및 불규칙한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트랩을 통해서 결측치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제거하며 데이터를 정교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력 소비 데이터는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소비 데이터를 날짜 및 시간별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요한 통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과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 데이터는 종종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날짜별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데이터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 전력 소비의 주기성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결합을 진행합니다. 전력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 및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씨 데이터를 전력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날씨 변화에 따른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AI 모델 설계 단계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적합한 LSTM 모델을 선택합니다. 모델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80%가 훈련 데이터, 20%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고, 이는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LSTM 네트워크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특성수는 총 12개이며 출력 변수는 1개입니다. 은직 유닛 수는 100개로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레이어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학습 파라미터는 아래를 보시면 맥스 fx는 10으로 설정하였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LSTM 모델을 학습시키며 학습된 모델은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 손실을 모니터링하여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합니다. 예측 성능은 RMSE 지표를 사용해 평가하는데 MSE 같은 경우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한 값으로 모델의 평균적인 예측 오류를 나타냅니다. RMSE는 지금 설명한 MSE의 제곱근으로 예측 오류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전력 소비량을 예측합니다. 예측된 결과는 강력한 매트랩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측 수행 결과를 보시면 다양한 입력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측 기간이나 입력 데이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단기 전력 수요 예측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예측 정확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음을 확인하였고 한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모델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수요 변동량이 커지는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조도 및 풍속과 같은 기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반영한다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전력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예측 모델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대 효과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관리자가 해당 지역 내 데이터를 통해서 매트랩 이용해서 데이터 예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러한 예측 데이터를 통해 지역 내 발전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나온 에너지를 판매하여 지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자는 생산 지역에서 공급받는 만큼 전기를 수도권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전한 인근 산단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 발전, 전력 판매, 분산 에너지 등 다양한 기대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LSTM 모델을 사용하여 농촌 지역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였고 정확한 예측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기반의 전력 관리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만약에 만든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농촌 지역 전력 관리, 스마트 그리드 기술 활용, 미래연구 기초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